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무이치로가 탄지로의 적이 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비주얼도 그렇고 태초의 호흡 검사의 진짜 자손이란 것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탄지로보다도 주인공에 가까운 설정을 가질 수도 있는 캐릭이죠. 그런 최연소로 기다릴 때 추가된 천재 검사가 아군이 아닌 탄지로의 적이 되는 전개가 되어 대결 구도를 그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가는 매끄러운 지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숫쟁이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가마도 탄지로. 그는 산속에 있는 작은 집에 살면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아래 마을에 숯을 내다 파는 일을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탄지로는 마을에 내려가 숯을 팔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 마을 주민이 어떤 부탁 좀 들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 일을 도와주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민은 오늘은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렇게 그 집에 머문 뒤 새벽이 되자마자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 근처에 가보니 엄청난 피냄새가 진동을 했고 불길한 예감에 뛰어 들어가 봤는데 모든 가족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네지코를 제외한 모두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그저 절망을 하다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이코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그녀를 업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이어 네이코는 오니로 변해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네이코의 상태를 보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네이코는 이성을 잃고 계속 공격을 하다가 탄지로의 애절한 목소리에 조금씩 이성을 찾는 했는데 그 순간 피할 때 오니 기우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네이코를 그대로 베어버리려고 했죠. 탄지로는 기우에게 제발 내 동생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동생을 구하기 위해 기우에게 덤벼들었는데 엄청난 실력자인 기우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통하지 않았고 탄지로는 그대로 내 동생이 처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네이코가 그 뒤 탄지로를 구하려는 행동을 취했고 그 모습을 본 기우는 확실히 기존의 오니와는 다르다는 걸 간파해 그들을 자신의 스승이자 무례호흡 교육자인 우로쿠다키 사콘지에게 보내게 되었죠. 그 탄지로는 그곳에서 빡센 훈련을 통해 무례호흡을 익히게 되었고 2년 후 노력의 성과로 귀할대 선별 시험을 통과해 귀할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네이코를 몰래 나무 가방 속에 넣어 함께 오니들을 대체하며 다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네이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된 탄지로는 뭔가 기묘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오니를 따라갔는데 그 오니는 으슥한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탄지로는 저 오니를 놓치면 다른 무고한 인간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니가 들어간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순간 당황을 했지만 탄지로는 후각이 아주 발달해 있었기에 한 번 맡은 오니의 냄새를 놓치지 않았고 좀 더 멀리까지 추격을 했죠. 그의 멀리서 어떤 소년으로 보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 소년은 뒤를 돌아보더니 여기까지 따라온 것을 보니 너 귀살대 검사구나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오니를 보고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오니에게는 항상 분노가 가득한 냄새, 사륙을 원하는 흥분의 냄새가 났는데 이 오니에게서는 그저 평온하고도 잔잔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미 오니에게서는 수많은 인간들의 비냄새가 쌓여 있었기에 그가 많은 인간들을 죽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오니는 뭐해?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안 덤빌 거야?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긴장하며 그에게 너는 나이로 보면 내 동생과 같은 또래를 보이는데 어째서 인간들을 해치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너는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사마귀를 보고도 그렇게 묻는 거니? 동물들은 원래 자신보다 약한 생물을 잡아먹는 것이 본능이야 라고 했죠. 탄지로는 너희도 원래는 인간이었을 거잖아. 어째서 같은 인간이었으면서 인간을 죽이는 건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원래 예전부터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건 바로 인간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들었죠. 탄지로는 오니인데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살짝 당황했지만 이렇게 만난 이상 이 위험한 오니와의 싸움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탄지로 역시 칼을 빼들고 곧바로 무례호흡을 시작한 뒤 그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그는 탄지로의 모든 공격을 전부 다 흘려보내기 시작했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게 다야?
라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보통 오니에게서 보이는 빈틈의 실이 이 오니에게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이 오니는 아직 제대로 된 실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실력을 얕잡아보고 있을 때 기회를 노려 목을 베어야만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탄지로는 빠르게 그의 곁으로 파고들어가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그는 여유롭게 그 공격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 그는 이제 시시하니까 내 검투를 보여줄게 라고 하며 기묘한 호흡을 지어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오니가 전집중 호흡을 사용한다는 것에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가 그대로 칼을 휘두르자 초승달 모양의 참격이 여러 개 튀어나왔습니다. 탄지로는 그 참격을 모래호흡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참격들은 탄지로의 몸 곳곳을 베고 지나가버린 상황. 탄지로는 너무 빠른 검술이다,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다리가 불려버렸죠. 그는 그런 탄지로에 다가와 마무리를 하기 위해 칼을 높이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탄지로의 가방 속에 있던 네이코가 튀어나와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여유롭게 방어에 성공했고 오니가 왜 귀할대 검사랑 같이 있는 거야? 넌 누구야? 라고 물었죠. 네이코는 그저 씩씩거리며 다시 덤벼들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달의 호흡으로 네이코의 팔다리를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탄지로를 지키기 위해 기어왔고 탄지로는 네이코 너라도 도망가 라며 소리를 쳤죠.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어쩐지 머리가 지끈거렸고 갑자기 흥이 깨져버렸다며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오니 너는 그 정도로는 죽지 않겠지만 검사 쪽은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니 과다출혈로 곧 죽게 되겠지 라고 하며 모습을 감췄죠. 탄지로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네이코에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스르르 눈이 감기게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 어떤 꽃향기가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게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맞는 꽃향기인가? 라고 하며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편 방금 만나 싸웠던 남매에 대한 기억에 자꾸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무이치로 무언가의 기억이 떠오를 듯 말 듯 했는데 그때 무이치로의 앞에 누군가가 슥 나타났고 그의 눈에는 상윤일의 표식이 있었죠. 상윤일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에게 수련은 잘 돼가고 있나? 귀할대 죽급의 검사들 중에는 강한 검사도 있을 테니 아직 섣불리 그들과 싸우지는 말거라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런 무이치를 보며 흡족한 듯이 웃었고 기다려라 무잔 내가 만든 검술인 달의 호흡이 너의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까 이라고 했죠. 예전 산속에 약초를 캐며 살아가던 토키토 가문의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된 무이치로 어느 날 그의 엄마가 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의 아빠는 아내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폭풍과 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약초를 캐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을 헛디뎌서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그날 무이치로는 부모님을 잃게 되었죠. 그 후 무이치로는 형인 유이치로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밤 한 마리의 오니가 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형 유이치로는 곧바로 몽둥이를 들고 그 오니에게 덤벼들었는데 그 순간 유이치로의 팔목은 베어져 날아가 버리게 되었죠. 유이치로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무이치로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무이치로는 형이 베인 모습을 보자 엄청난 분노가 들끓으며 어린아이로서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그 오니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니의 정체는 상일 코쿠시보. 아무리 무이치로가 각성했다고 한들 코쿠시보에는 전혀 통하지가 않았죠. 코쿠시보는 그대로 무이치로의 한쪽 팔까지 베어버렸고 두 형제의 상황을 지켜봤는데 유이치로는 결국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반면에 무이치로는 한쪽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에너지로 계속해서 덤벼댔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내가 찾던 아이가 바로 너다 라고 하며 무이치로를 제압한 뒤 어떠한 약을 먹이게 되었죠. 그렇게 몸이 불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낀 뒤 무이치로는 오니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억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뒤 무이치로에게 철저히 달의 검술을 배우게 했는데 그 혹독한 훈련은 무이치로를 마치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살인 기계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죠. 코쿠시보의 목적은 바로 무잔을 죽이는 것. 예전 귀할대 검사로 살아가던 코쿠시보는 무잔에 의해 오니가 되고 엄청난 힘을 얻었지만 결국 아무리 자신이 강해지더라도 자신은 무잔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달의 호흡 검술이 사상 최강의 검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인물인 요리치와 그의 검술인 해호흡을 달의 호흡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미 해협의 개판은 끊겨버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리치도 끝을 내지 못했던 무자는 달의 호흡이 끝을 낸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해의 호흡보다 우월하게 된다는 뜻이었고, 달의 호흡을 계승시킬 강한 검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 코쿠시보의 눈에 들어오는 자질을 가진 검사는 없었고, 인간의 몸으로는 무잔을 죽일 수도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오니가 되어야 했는데, 오니가 되면 무잔의 저주 때문에 무잔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언젠가 타마요라는 오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무잔을 제외한 오니 중 유일하게 코쿠시보보다 선배인 오니였는데, 그녀는 무장의 집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그녀에게 무장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건 무잔이 요리치의 검술에 묻었을 때 가능했던 것, 지금처럼 무잔이 강해진 상태에서는 기존의 오니들은 무장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새롭게 만든 오니들은 약을 통해 무장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했고, 코쿠시보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타마에게 그 약을 받아온 뒤 자신의 자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코쿠시보는 제이쿠니 가문의 이름이 토키토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이치로가 사는 곳을 찾아간 거였죠. 무이치로는 그렇게 원래의 기억을 잃은 채 코쿠시보에게 살인 기회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이 무이치로의 달의 호흡으로 무장을 박살내고 그때 자신도 무장의 저주를 풀어내겠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한편 낯선 곳에서 눈을 뜨게 된 탄지로, 그의 눈에 보이는 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네리코였고, 탄지로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거지? 라고 하며 자신의 몸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의 몸은 무이치로에게 당했던 상처가 하나도 없었고 몸의 힘도 아주 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소년이 깨어났구나 라고 하며 어디론가 갔고, 곧이어서 기묘한 분위기를 가진 여자가 깨어나셨군요 라고 했죠. 탄지로는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순간 그녀와 그 소년의 얼굴을 보니 그들은 온이라는 걸 알아챘고 긴장하며 자신의 칼을 꺼냈는데, 자신의 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온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칼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은 타마요, 당신이 죽기 직전의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오니로 만들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탄지로는 자신이 오니가 되어버렸다는 것에 엄청나게 당황했고, 그럼 이제 나 또한 다른 오니들처럼 이성을 잃고 인간들을 공격하는 건지 절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죠. 타마요는 그런 탄지로의 표정을 보고 귀할대 검사이니 당연히 오니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다른 일반적인 오니들과 다르다며 당신은 내가 특별한 약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무장의 지배를 받거나 인간에 대한 시인 충동을 크게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말에 의아해하며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어째서 오니 당신이 인간인 나를 살려줬던 거냐고 물었죠. 타마요는 사실 자신은 원래 인간 시절에 의사였던 자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것이 그저 기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등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 어린 아들을 두고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고 했죠. 그때 무장이 찾아와 자신의 병을 치료해주고 영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그의 피를 마셨는데, 그때부터 이성을 잃고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제 손으로 해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무잔을 증오하며 무잔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 중 우연히 해옥 검사가 무잔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베어버려서 그의 저주를 벗어나게 되었고, 저주를 벗어난 자신의 피로 무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오니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렇다면 혹시 오니가 된 인간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거냐고 물었고, 자신은 반드시 동생과 함께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타마요는 여러 번 그 방법도 시도를 해보긴 했지만 그 약을 완성시키려면 무잔의 피가 필요하고 무잔의 피와 가까운 12개월의 피를 모아도 괜찮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 듣고 뭔가 희망을 얻은 듯 했고, 오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귀할대 검사로서 오니 사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이런 곳에 오니가 결계를 쳐놓고 있었다니? 라며 사마루와 야하바가 이죽거리고 있었죠. 타마요는 당황하면서 탄지로 씨를 간호하느라 결계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나봐요 라고 했고, 탄지로는 자신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오니들을 보고선
곧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사마루는 우리와 다른 오니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다니 잡아다가 그분께 데려가면 아주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며 색실공을 마구 던졌고 야하바는 그 공을 화살표 헬기술로 조종해 궤도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탄지로는 어쩐지 그 공의 빠르기를 읽을 수 있었고 그대로 물의 호흡을 시연해 배웠더니 쉽게 배워져 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몸이 무척이나 가뿐하다는 것에 제자리에서 툭툭 뛰어보다가 순간 빠르게 튀어나가 스사마루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게 되었죠. 야바는 저 자식 엄청나게 빠르다 라고 하며 화살표 헬기술로 탄지로를 날려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그 화살표의 힘을 뿌리치며 야바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고 야바는 가까이 오지 말라며 엄청나게 겁을 먹었죠. 탄지로는 너네에게서 나는 인간의 피냄새는 네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간들을 죽여왔는지 알 수 있다며 너네를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야바는 너도 같은 온이면서 왜 그러는 거냐고 같은 온이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며 화해를 요청했지만 탄지로는 난 너와 같은 온이가 아니야 라고 하며 그대로 야바의 목을 베어버렸죠. 타마요는 탄지로의 실력을 보고선 당신이라면 정말로 12개월의 온이도 맞상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며 기대를 걸었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12개월의 온이에 대한 정보를 모을 테니 기살대와의 인연은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탄지로의 까마귀를 잡아 세장에 가둬버렸습니다. 탄지로가 오니가 된 것을 까마귀가 알리게 된다면 기살대에서는 탄지로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말이죠. 그 뒤 타마요는 하얀의 오니가 있다는 나타고온 산에 탄지로와 네이코를 보내게 되었고 탄지로는 12개월의 오니는 과연 어떤 녀석일까 싶어 긴장하며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코쿠시보는 무이치로를 키우기 위해 오랜만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었는데 보통 오니들은 피할대 검사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피할대 검사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가 곧바로 주급의 검사를 상대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은퇴한 주의 검사들 정도는 아주 좋은 걸음이 되겠다는 생각에 피할대 교육자가 있다는 곳을 여러 오니들을 시켜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리하여 무이치로는 어떤 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한참을 올라가 보니 자신 또래 검사들이 검술 훈련을 하고 있는 게 보였죠. 그들은 무이치로를 보자 오니가 나타났다는 것에 긴장하며 경계하다가 저 정도의 꼬맹이 온이라면 우리들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며 덤벼들었고 무이치로는 가차없이 그 교육생들을 한압에 베어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오니가 된 순간부터 어린아이의 몸은 상관이 없는데 왜 다들 나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의아했죠. 그때 오싹한 귀의를 느낀 탄지로의 스승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조용히 틈을 노리다가 빠르게 무례호 검술로 무이치로를 공개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의 반응에서 맞긴 했지만 살짝 몸이 베어졌고 사콘지는 이 정도의 기습으로도 끝을 내지 못했다니 이 온이 기묘한 느낌이 든다 라고 생각했죠. 무이치로는 덤덤히 그 검술 이마에 흉터가 있는 검사 녀석과 같은 검술이군. 그 녀석도 당신에게 배운 건가? 라고 했습니다. 사콘지는 무이치로가 말하는 것이 탄지로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고 네 녀석 탄지로를 만난 거냐?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지? 라고 물었죠. 그의 무이치로는 그 소녀는 내가 배워버렸어. 엄청나게 약하더라고 라고 말했고 사콘지는 그의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무이치로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순간 달의 호흡을 시연하며 사콘지의 검술을 받아치다가 사콘지의 복부 쪽을 스쳐 베어버렸고 사콘지는 자신이 치명상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어째서 너네 인간 검사들은 쉽게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흥분해봐야 싸움에는 불리해질 뿐이라며 씩 웃었습니다. 사콘지는 이 어린 오니가 자신의 일부러 도발에 흔들어 놓았고 처음 본 호흡의 검술까지 사용한다는 것에 당황하게 만들어 자신의 방어를 무너뜨렸다는 것에 완벽한 패배라는 걸 알았죠. 무이치로는 전 귀할 때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했는데 무례호흡도 별거 없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뒤를 돌아갔습니다. 사콘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옷을 찢은 뒤 피로 무언가를 썼고 그 뒤 쓰러져 죽게 되었죠. 한편 나타공원 산에 올라간 탄지로 그곳에서는 이미 귀할대 검사들이 거미 오니들과 싸우고 있는 상태였죠. 탄지로는 자신은 이미 오니가 된 상태이다 보니 귀할대 검사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귀할대 검사들이 하야노의 오니의 목을 먼저 베어버린다면 피를 못 얻기 때문에 이대로 산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인인척이 들렸고 탄지로는 빠르게 반사신경으로 그 남자의 칼을 방어해냈죠. 그 남자는 허접한 오니인 줄 알았는데 내 공격을 막았겠다?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나는 오니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귀할대 검사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귀살대를 배신한 오니를 죽이면 일반적인 오니를 죽이는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얻겠지. 네 혁을 죽이고 나는 빨리 승진해서 안락한 삶을 살 거라고 라고 하며 탄지로에 계속해서 몰아붙였죠. 탄지로는 그 남자의 검소를 전부 다 막아냈고 이 검사는 실력이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탄지로는 이 남자를 그냥 집어던져서 제압한 뒤에 떠나려는 생각을 했고 그대로 그를 힘껏 던졌는데 생각보다 오니가 된 탄지로가 가진 근력이 엄청났기에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갑자기 어느 구간에서 몸이 조각조각 큐브 스테이크 조각처럼 썰려버렸고 탄지로는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갑자기 몸이 베어져 버린 거냐며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쪽에는 날카로운 거미줄이 펼쳐져 있었고 곧이어 어떤 오니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죠. 그의 눈에는 하연의 표식이 있었고 그가 탄지로를 보자 너는 뭐지? 굉장히 위화감이 드는 오니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 때문에 귀살대 검사가 죽어버린 것에 몹시 당황했지만 그것은 이미 일어나버린 상황. 지금은 눈앞에 있는 루이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루이는 탄지로에게 행색을 보아하니 귀할대 검사 출신의 오니인가? 이곳에는 어쩐 일이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살짝 긴장을 한 뒤에 물의 호흡을 지어냈고 그대로 루이를 향해 뛰어들었죠. 루이는 자신에게 명백한 적의를 보이고 있는 탄지로를 향해 거미줄 혈기술을 쏟아냈고 탄지로는 그 거미줄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오니가 되어 엄청난 근력과 신체 능력을 얻었지만 검술의 예리함은 인간이었던 시절과 같았기에 루이의 탄력 좋은 거미줄을 제대로 베지 못했죠. 탄지로는 여러 방면에서 쏟아지는 루이의 거미줄에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그 상처들은 금방 재생이 되어 문제가 없었지만 자신 스스로도 물의 호흡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검술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이 검술로는 절대로 12개월의 오니들을 그리고 저번에 만났던 그 검사 오니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절망했는데 그 순간 루이의 거미줄이 날아와 탄지로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죠. 그때 네이코 역시 탄지로가 당하고 있다는 것에 루이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빠 거미 오니가 튀어나와 네이코를 힘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이 부족해서 또다시 네이코를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에 열이 받았는데 그 순간 머나먼 예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기억에서는 자신의 아빠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오라라는 이름의 동작을 알려줬고 우리 가문에 내려져 오는 동작이니 꼭 배우라고 이 동작은 우리 가족들을 꼭 지켜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전집중 호흡을 하며 그 동작을 따라해보기 시작하자 몸 안에서는 뜨거운 불이 붙은 듯한 기운이 생겼고 그 기운을 그대로 칼에 불어넣는다는 생각을 하니 칼에서는 엄청난 불꽃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변의 모든 것을 데워버릴 듯한 에너지가 생겼죠. 루이는 저게 뭐지? 저 녀석의 혈기술인가? 라고 하며 거미줄 혈기술을 날렸는데 탄지로는 그대로 그 거미줄을 실 자르듯이 베어버렸고 루이의 거미줄은 힘없이 바닥으로 모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뒤 네이코를 힘으로 압박하고 있는 아빠 거미 오니를 바라본 뒤 곧바로 그에게 뛰어나갔고 루이는 아빠 거미 오니에게 조심해 라고 소리쳤죠. 아빠 거미 오니는 이 정도쯤은 가르쳐주마 라고 하며 주먹을 뻗었는데 탄지로의 칼은 그대로 아빠 거미 오니의 주먹과 함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기세를 몰아서 루이에게 튀어나왔고 루이는 자신의 최대 강도의 혈기술 시연에 방어하려고 했죠. 하지만 탄지로의 공격은 그 방어조차 되어버리며 베어버렸고 한 번 더 칼을 휘두르자 루이의 목은 그대로 공중으로 솟아올라 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이 움직임 너무 가볍다. 이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무아지경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걸어왔는데 그 남자는 고요하지만 엄청난 분노를 내뿜고 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탄지로가 그쪽을 바라보니 네가 바로 내 스승님을 죽인 그 검사원이구나 라고 하며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이 시나리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탄지로는 자신을 향해 엄청난 살기를 내뿜고 있는 기우를 보고선 기우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지금 오니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기우는 곧바로 물의 호흡을 시연해 탄지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정말로 이번에는 기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물의 호흡을 시연해 방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주인 기우의 물의 호흡과 탄지로의 물의 호흡이 맞부딪히자 당연하게도 탄지로의 호흡이 밀렸고 탄지로는 계속해서 튕겨 나가버리게 되었죠. 기우는 물의 호흡을 쓰다니 아주 염치도 없는 녀석이군 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니가 되었지만 네지코처럼 인간을 잡아먹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라고 소리쳤죠. 기우는 이 녀석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감히 너를 구해주고
검수를 알려준 스승님을 살해하다니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우로코사키 스승님이 살해당하셨다고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이라고 하며 당황했는데 기우는 지금 모른 척 하는 거냐고 분명 스승님이 조거하면서 피로 쓴 단서에는 오니, 소년, 검사, 호흡 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죠. 그 모든 특징이 미혁과 일치하는데 이래도 발뺌할 생각이냐며 다시 한번 탄지로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히노카미카와를 지원해 기우의 칼을 전했고 기우는 순간적인 탄지로의 힘에 방어가 무너져버리며 넘어지고 말았죠. 기우는 자신의 힘으로 튕겨나가버렸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이대로 탄지로가 공격을 해온다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기우를 공격할 좋은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지 않았고 기우는 그 틈을 타 곧바로 다시 재정비를 했죠. 탄지로는 그때 엄청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고 스승님을 죽인 녀석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우는 그게 누구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제가 오니가 되기 전 소년 오니 검사에게 배웠고 그 오니는 저를 베기만 할 뿐 잡아먹지 않고 떠났어요. 마치 시기에는 흥미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라고 했죠. 기우는 그 말을 듣고 그러고 보니 살해당한 교육생들 역시 개인 상처만 있었을 뿐 시기의 흔적이 없었다는 게 기억이 났고 그 오니는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 오니는 뭔가 다른 오니들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났고 아주 위험한 녀석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때 멀리서 지어오는 귀할대 검사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기우의 눈치를 쓱 보더니 죄송해요. 이 몸으로 귀할대 검사들과는 마주칠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몸으로 무장을 죽이고 동생과 저를 인간으로 되돌릴 거예요 라고 하며 레이코를 데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었죠. 기우는 탄지로를 쫓지 않았는데 저 아이가 스승님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뒤늦게 달려온 귀살대원들을 보고 하요노의 오니는 퇴치당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이치로는 저번에 탄지로 남매를 만난 이후 자꾸만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약해 빠진 남매가 압도적인 자신 앞에 두고 힘도 없으면서 서로를 지켜주려 가던 모습이 자꾸만 어떤 흐릿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더더욱 많은 귀할대 검사들을 죽일수록 그 흐릿한 기억들이 조금씩 선명해져가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온몸을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너 오니 맞지? 라고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곳을 보니 칼로지 미치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무이치로는 꺼져라. 지금은 기분이 몹시 안 좋으니까 이라고 했고 미치리는 이 아이는 내 둘째 동생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데 말버릇이 아주 시크하군 이라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미치리는 얼마 전 사랑의 호흡주가 된 상황이었고 항상 염주큐로가 주가 되었으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해줬다 보니 오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퇴치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겼죠. 그의 미치리는 아무리 어린 오니라고 하지만 난 널 배워야겠어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을 시전했고 무이치로는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이라고 하며 곧바로 뛰어가 한압에 미치리를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치리는 유연한 몸동작으로 무이치로의 검수를 피해버렸고 무이치로는 이 여자 빠르다 라고 하며 순간 당황했죠. 미치리는 사랑의 검수를 무이치로를 향해 쏟아냈고 무이치로는 미치리를 얕보고 있다가 그녀의 엄청난 파괴력에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저 여자 뭐지? 강하다 라고 생각한 뒤에 냉정을 되찾았고 달의 호흡을 시연해 미치리의 공격들을 전부 쳐내기 시작했죠. 이번엔 미치리가 무이치로의 호흡을 보고 당황했고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달의 호흡 참격을 피하지 못하고 허벅지를 베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치리의 밀도 높은 근육 덕분에 크게 베이지 않았고 미치리 역시 다시 싸움에 집중하며 무이치로와 수차례 공방전을 치르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미치리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검술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점 더 발전해 나갔고 그것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치리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둘이 다른 점은 바로 회복 능력이었습니다. 미치리의 공격에 배워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해버리는 무이치리와 다르게 미치리는 점점 상처가 누적이 되어왔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며 빠르게 지쳐가기 시작했죠. 둘 다 확실한 한 방으로 상대를 베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시간은 무이치로의 편이었고 무이치로는 자신의 승기를 잡기 시작하자 더욱 거칠게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려 미치리를 압박했습니다. 미치리는 결국 그 참격들을 막아낸 데에만 급급했고 결국 힘이 빠지자 무이치로는 미치리의 칼을 날려버리게 되었죠. 미치리는 꼼짝없이 이렇게 결혼도 못해보고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글 맺혔는데 무이치로는 갑자기 또다시 두통이 몰려오며 자꾸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어떤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무이치로는 미치리에게서 벗어나 무작정 다른 곳으로 뛰기 시작했고 미치리는 어라?
나 산 건가?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죠. 한편 탄지로는 나타공은 산을 빠져나온 뒤 루이의 피를 모은 것을 타마요에게 가져다 줬는데 타마요는 탄지로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내 스승님이 나를 배웠던 검사 오니에게 살해당하셨다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타마요는 식인을 하지 않고 그저 죽인 뒤 떠났다는 것을 듣자 아무래도 그 오니를 누가 만든 것인지 알 것 같다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그게 누구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무잔을 제외한 최강의 오니 상일 코쿠시보가 만든 후계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게서 무잔의 저주를 벗어나 오니를 만드는 약을 원했는데 아마도 그 아이를 오니로 만들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했죠. 탄지로는 도대체 왜 그런 강한 오니가 후계자를 키우는 거냐고 오니는 어차피 태양을 보지 않는 한 영생을 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코쿠시보의 목적은 아무래도 무잔을 죽이고 무잔의 저주를 해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쿠시보는 직접 무잔을 전화할 수 없으니 그 아이를 키워 무잔을 죽이라는 목적을 가진 것 같다고 했죠. 탄지로는 무이치로가 자신과 목적이 같다는 것에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역시나 그는 사콘지 스승님을 죽이고 많은 인간들을 죽인 오니 용서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탄지로에게 다른 하얀 오니가 있는 장소를 알아냈다며 무한열차로 가라는 임무를 부여했죠. 한편 무이치로는 산속으로 뛰고 또 뛰었는데 아무리 뛰어도 머리에 남아있는 불쾌한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이치로의 발걸음은 어느 곳에서 멈췄고 그곳은 산속에 있던 허름한 집이었죠. 무이치로가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바닥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빗자국이 보였고 그 순간 무이치로는 그곳에 누워서 죽어가던 형 유이치로의 모습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을 죽이고 자신 역시 배워버렸던 그 오니의 얼굴이 바로 코쿠시보였다는 것이 떠올랐고 무이치로는 엄청난 분노에 이성을 잃고 칼을 마구 휘둘러 집을 전부 박살내버렸죠. 그때 마침 코쿠시보가 무이치로에게 저벅저벅 걸어왔는데 무이치로가 정신적으로 어떤 이상을 겪는 걸 알고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에게 당신이 나의 형을 죽인 거였냐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죠. 코쿠시보는 기억의 봉인이 풀려버린 건가? 아직 정신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몸이라 그런지 확실히 기억을 지우는 건 어려운 건가 보군 이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엄청난 포효를 하며 발의 호흡을 휘둘렀고 코쿠시보는 그 참격들을 전부 받아치며 아직은 날 상대하기에는 멀었다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코쿠시보는 점점 더 빨라지는 무이치로의 움직임을 보며 꽤나 흥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를 통해 무이치로의 공격을 읽은 뒤 곧바로 달의 협으로 무이치로의 팔목을 날려버렸죠. 그래도 무이치로는 다시 팔목을 재생한 후에 코쿠시의 품쪽으로 파고들었고 빠르게 목적을 노려 칼을 휘둘렀는데 코쿠시보는 그것을 읽지 못했는지 피하지 못했고 무이치로는 이대로 목을 날릴 수 있겠어. 우리 형의 원수 죽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의 칼은 코쿠시보의 목 앞에서 멈춰버리고 말았고 코쿠시보는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넌 내게 복종하게끔 저주를 걸어왔거든 이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하며 다시 칼을 휘둘렀지만 또다시 코쿠시보의 목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그대로 무이치로를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엄청난 분노와 무력감에 보여했고 코쿠시보는 그래 그 분노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겠구나 라며 오히려 기뻐했죠. 코쿠시보는 네가 나를 베지 못한 것처럼 나도 무잔을 벨 수 없다. 하지만 넌 나를 베지 못할 뿐 무잔을 베어낼 수는 있지. 네가 더욱 강해져서 무잔을 베어버린다면 내가 너에게 걸어둔 저주를 풀고 그땐 너와 사투를 벌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코쿠시보의 목을 벨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코쿠시보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무이치로는 모든 것을 코쿠시보의 뜻대로 되게 하고 싶진 않았고 자신이 귀살대 검사들을 죽이는 건 코쿠시보에게 득이 될 뿐이란 걸 알았기에 이제부터 다른 12개월 녀석들을 모두 죽이고 강해져서 무잔을 죽일 테니 12개월의 오니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방금 전 무이치로의 움직임을 봐서는 확실히 지금의 무이치로는 12개월의 오니들과의 싸움도 해볼만 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 일단 가볍게 하얀의 오니들부터 잡아올 테냐?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귀살대의 지령을 받고 무한열차에 타게 된 조조로 이 열차에서 승객들이 사라지고 그것을 조사로 간 검사들도 사라졌다는 건가? 라며 흥미롭게 둘러봤죠. 그러다가 큐로는 역시 적과 싸우기 전에는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오니로부터 구해준 도시락 가게 아이에게 받은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한열차에 지원을 오게 된 제인치와 이노스케는 쿄요로가 먹방을 하고 있는
시끄러운 소리에 깜짝 놀랐고 표조로는 그 귀할 대원들을 보고선 격하게 반겨주게 되었죠. 그러다 그들은 검표를 받게 되었고 엠무의 수면 혈기술에 걸려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이번에도 귀살대 검사 녀석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최근에 하이놀 루이가 퇴치당해 부장님의 심기가 아주 불편하신데 나라도 활약해서 상인의 자리까지 올라가야겠다며 지고 섰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표로의 본능적인 위기감지 능력이 그를 깨우게 되었고 이노스케와 제니치 역시 수면을 뿌리쳐내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표조로는 엠무와 맞닥뜨려 싸우게 되었는데 엠무는 교묘한 수로 지금껏 강해져온 온이었기에 표요로 같은 실력자와 전면전으로 맞붙는 것은 아주 어려웠죠. 엠무는 어떻게든 수면 혈기술로 표요를 재우려고 했지만 표요로는 그대로 하야메업으로 엠무의 팔목을 베어버린 뒤 목을 쳤고 엠무의 목은 철로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해놓은 상태, 내가 왜 하얀 일의 온이인지 그 힘을 보여주겠다며 열차 내부에 촉수들을 자라나게 해 수많은 승객들을 위협했죠. 제이치와 이노스케, 쿄로는 승객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 그 촉수들을 베어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모든 승객들을 지키기에는 수적으로 열세인 상태, 쿄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우리의 체력이 떨어져 승객들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쿄조로는 강력한 화염의 공격으로 열차를 멈춘 뒤 승객들을 최대한 대피시키고 싸워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대로 열차의 엔진 쪽을 박살내버리며 열차를 멈추게 했죠. 그리고 제이치와 이노스케에게 최대한 승객들을 밖으로 꺼내라고 명령을 했고 엠무의 급소를 찾아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노스케와 제이치가 모든 승객들을 다 밖으로 빼냈다고 소리치자 표로는 그렇다면 굳이 급소를 넣을 필요가 없이 모든 열차를 다 베어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을 전했고 열차의 모든 부분을 다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엠무는 이 무슨 무식한 녀석을 다 봤느냐며 두려움을 떨기 시작했고 모든 몸이 베이고 베인 끝에 결국 목이 있는 부분까지 베어버리며 엠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표로는 엠무를 상대하면서 꽤나 곤욕을 치르게 되었고 많은 체력 소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죽은 승객들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아주 불길한 기회를 느끼고 어떤 곳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눈에 상인 사인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저벅저벅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표조로는 하필이면 큰 전투가 벌어진 다음번에 이런 강한 오니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에 당황스러웠는데 자신이 오니와 싸우다가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제 막 한참 자라나는 이노스케와 제니치까지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아카자는 우선 싸움에 방해될 것 같은 약한 녀석들부터 처리해 놓을까?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가 제니치를 공격했는데 쿄로는 화염의 역으로 맞서 제니치를 구해냈고 이노스케와 제니치에게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너네는 어서 이곳을 피해 달아나라고 했습니다. 이노스케는 어떻게 당신만 놔두고 도망을 갈 수 있겠냐며 우리도 싸우겠다고 했지만 쿄로는 너네들은 지금 상태로는 오히려 방해만 될 뿐 너네는 잠재성이 있는 검사들이니까 좀 더 강해져서 꼭 많은 사람들을 구해라고 했죠. 아카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내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이노스케와 제니치를 향해 파괴사 공격을 날렸고 쿄로는 그쪽으로 뛰어가 파괴사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자신들이 계속 이곳에 있으면 표조로의 발목만 잡게 되어 오히려 승률을 떨어뜨릴 거라는 걸 알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강한 귀할대 검사들을 데리고 오겠다며 뛰어갔죠. 아카자는 보통 인간이라면 어떻게든 같이 싸우려고 했을 텐데 좋은 판단을 했구나. 네 녀석의 검술을 보니 넌 염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쿄로는 내 이름을 내고 표조로 화염의 호흡으로 귀살대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라고 했죠. 아카야는 내 이름은 아카자, 네 녀석 실력이 꽤나 쓸만해 보이는데 혹시 오니가 될 생각은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쿄로는 귀살대 검사로서 오니가 될 생각은 전혀 없다. 그것은 다른 귀살대 검사들도 마찬가지 라고 한 뒤 화염의 호흡을 시연해 아카자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자는 파괴사를 시연해 그런 쿄조로와 공방전을 치르게 되었죠. 아카야는 자신의 파괴사를 이렇게까지 받아치는 검사가 있다는 것에 더욱 신이 났고 점점 속도를 올리게 되었는데 쿄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체력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카야는 그의 네 녀석 체력이 완벽한 상태가 아닌 게 아쉽구나. 하지만 그것도 네 녀석이 운명이겠지 라고 하며 각식으로 쿄조의 칼을 쳐냈고 쿄조의 칼은 멀리 날아가 땅에 박히고 말았죠. 아카야는 이제 끝이다 쿄조로. 지금이라도 오니가 되겠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라고 했고 쿄로는 인간으로 죽을지언정 오니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카자는 그럼 인간으로 처참히 죽어라 라고 하며 뛰어들었고
쿄로는 덤덤히 그 공격을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참격이 날아와 아카자의 팔을 날려버렸고 쿄조로와 아카자 사이에 탄지로가 난입한 뒤 아카자를 향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아카야는 황급히 뒤로 빠지며 다시 팔을 재생시켰고 이 녀석은 뭐지? 오니 녀석이 왜 나를 공격하는 거냐? 라고 했죠. 쿄조로는 탄지로가 입고 있는 귀할대 옷을 보고선 지원으로 온 귀할대 원인가 싶었지만 탄지로의 모습은 오니였기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다 쿄로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황급히 바닥에 꽂힌 자신의 칼을 다시 빼냈고 탄지로에게 넌 누구지? 라고 했죠. 탄지로는 저는 원치 않게 오니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12개월간 무장을 처치하고 인간으로 되돌아가려는 목적을 가졌다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저 오니를 상대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쿄로는 확실히 자신에게 적이 없어 보이는 탄지로였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위험한 오니인 아카자를 놓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기에 흔쾌히 탄지로의 제안을 수락했죠. 그렇게 시작된 아카자와의 싸움 2차전, 탄지로는 히노카미카오를 시연해 아카자를 공격했는데 아카자의 파괴살 나침에 간파당하며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아카자의 공격은 사정없이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아카자의 공격에 자신의 기술이 아직 정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전 쿄로가 계속해서 막아줬기에 탄지로는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었고 회복을 하게 된 탄지로는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카자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고 쿄로는 몸 곳곳에 상처가 누적되었으며 탄지로 역시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었죠. 쿄로는 아카자가 워낙 뛰어난 재생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한 번에 큰 데미지를 입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탄지로에게 최대한 아카자에게서 시선을 끌어주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알겠다며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탄지로와의 1대1 싸움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찍어 누르기 시작했죠. 그의 탄지로는 도저히 이 아카자를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압도적인 힘은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집 근처까지 오게 된 거대한 식인곰을 만났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때의 아빠인 탄지로가 와서 그 곰의 목을 도끼로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어떻게 그 커다랗고 힘도 강한 곰을 이길 수 있는 거냐고 물었을 때 탄지로는 탄지로에게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과 한 몸이 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줬던 게 기억이 났죠. 그의 탄지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마치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아카자의 주먹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그것이 어디로 날아올지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아카자의 수많은 공격들을 회피했고 아카야는 이 녀석 뭐지? 갑자기 내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 기묘한 느낌은 마치 예전 코쿠시보와 싸웠을 때 그 느낌? 이라며 당황했죠.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투기가 느껴졌고 그쪽을 보니 쿄조로가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연해 아카자를 향해 순식간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이 공격은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며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공격해 시선을 분산시켰죠. 그때 엄청난 공격력의 연옥이 아카자의 몸통을 크게 베어냈고 탄지로 역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히노카미카와라로 아카자를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고 뒤로 크게 빠졌는데 그 순간 두 명의 뜨거운 호흡을 가진 검사의 칼이 날아와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탄지로는 아카자의 몸이 소멸하기 시작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카자의 피를 유리병에 담았는데 그러다가 순간 쿄로를 의식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쿄로는 걱정 마라. 비록 오니이긴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싸운 전우이나 다름없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공격하는 건 검사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에 감사하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상해의 오니는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쿄로는 탄지로에게 그런데 너의 그 검술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예전 아빠가 알려준 검술이라고 했죠. 쿄로는 아무래도 너의 검술은 예전 고서에 적혀져 있던 해오빈 것 같다며 그것은 부잔을 죽일 뻔했던 시초해옥의 검사가 썼던 검술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검술을 어째서 평범한 숫쟁이인 자신의 아빠가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한편 무이치로는 코쿠시보가 알려준 대로 어떤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하연유, 하연사, 하연삼, 하연이의 오니가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잔이 루이와 엠무가 죽은 이후 하연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알고 하연들을 처분하기 전에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하연들을 무이치로에게 양분을 주기 위해 모두 한 곳에 모아놓았던 거였죠. 하연의 오니들은 이 녀석은 뭐냐고 너도 코쿠시보님께서 부르신 거냐며 뭐 새롭게 하연이라도 될 녀석인가 싶었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는 발의 호흡을 시원해 하얀의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이치로와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에 대한 분노의 힘을 양분으로 엄청나게 강해진 상태였기에 압도적으로 그 오니들을 전부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무이치로는 그 하얀의 오니들을 전부 쓰러뜨린 후 몸에 흡수를 시켰고 그 모습을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던 코쿠시보에게 한 걸음에 달려간 뒤 이제 상현의 오니가 어디 있는지 말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시하라 유각의 쿄코야라는 가게에 있던 와라비임에 그녀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으로 오이란의 자리에 올라 군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상인육 다키. 그녀는 이곳에 숨어 아름다운 여성들을 점 찍어 놓은 뒤 잡아먹으며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뭔가 자신의 뒤를 캐는 듯한 수상쩍은 여자를 발견했고 그녀들을 잡아다가 지하실에 가둬놓게 되었죠. 다키오비에 감겨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던 이들은 바로 우지 탱겐의 아이들. 그녀들은 빨리 와라빔의 정체를 탱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렇게 잡혀버렸다는 것에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벅저벅 인기척 소리가 났고 그녀들은 와라빔에가 온 것인가? 하며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들에게 다가간 것은 무이치로는 인간들인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을 보니 이곳 가까이에 상현의 오니가 있긴 한가 보네 라고 했습니다. 스마는 무이치로의 싸늘한 모습을 보고선 자신들을 잡아먹으러 온 오니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무이치로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칼을 들고 베어버렸죠. 스마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어쩐지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눈을 떠보니 자신을 묶어놓은 오비만 잘라져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너희들은 오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라고 물었고 마키오는 우린 쿠노이치 알고 있는 정보는 절대로 적에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래? 그럼 알겠어. 어차피 이 오비를 잘라냈으니 곧 만날 수 있겠지 라고 하며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때 스마는 쿄코야에 있는 와라비메라는 여자가 오니에요 라고 말했고 마키오는 왜 그걸 말해주냐며 화를 냈죠. 무이치로는 그렇군 도움이 됐어 라고 말한 뒤 그대로 사라졌고 마키오와 스마는 되게 이상하고 쿨한 오니네 라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한편 다키는 누군가가 지하실에 침입해 여자들을 구출했다는 정보를 알고 매우 열받아 있는 상태였죠. 그때 하필이면 진상 손님 하나가 다키에게 엉겨붙었고 다키는 열이 받아 그 남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다키는 채 나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말았군. 아무도 모르게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야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방문을 누군가가 턱 열었고 다키는 자신의 범행 현장을 들킬 거란 생각에 당황했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선 것은 바로 무이치로. 다키는 무이치로를 보고선 넌 뭐니? 아주 귀엽게 생긴 미소년 오니네? 라며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찾았다 상현오니 라고 한 뒤 곧바로 칼을 빼들고 다키를 공격했고 다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그대로 목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다키는 아무리 자신이 방심하고 있었다곤 하지만 자신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린 실력에 놀랐습니다. 게다가 오니가 어째서 자신을 공격한 것인지 왜 오니가 일륜도를 들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에게 받은 일륜도로 배웠는데도 다키가 소멸하지 않자 의아했는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무이치로를 공격했습니다. 무이치로 역시 순간적인 기습에 몸을 베이고 말았고 규타로는 이 녀석 뭔데 우리를 공격하는 거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는 하는 거냐? 라고 화를 냈죠. 무이치로는 너네는 상현오니잖아. 난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규타로는 한낱 꼬맹이 녀석이 건방지다며 피해 참격을 마구마구 날렸고 무이치로는 달의 호흡을 시원해 그 공격들을 전부 쳐냈죠. 그러면서 규타로에게 빠르게 접근해 공격을 버웃었고 규타로는 무이치로의 빠르고 유연한 검술에 몸 곳곳이 베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무이치로는 자신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규타로는 크크 웃어대며 내 공격에는 마비를 시키는 독이 있지. 이제 슬슬 움직이기 버거울 거다 라고 하며 다키와 규타로는 동시에 무이치로에게 뛰어들었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달의 호흡을 시원한 뒤에 엄청난 속도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렸고 연달아서 다키의 목까지 다시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규타로는 어떻게 중독되고도 이런 스피드를 낼 수 있지? 하며 소멸해갔고 무이치로는 그 독은 이미 다 내 몸 안에서 소화해버렸어 라고 했죠. 그때 뒤늦게 달려온 우지 탱겐이 무이치로가 상현의 오니를 퇴치해버린 것에 당황했고
그를 경계하며 정체를 물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나는 이제 귀살대 검사들이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 괜히 덤벼서 목숨 잃지 말고 가던 길이 나가 라고 말했죠. 텐게는 꼬맹이가 매우 건방지다며 일륜도를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마키오와 스마가 뛰어왔고 저 오니가 우리들을 구해준 오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텐게는 무이치로를 공격하는 것이 망설여졌는데 최근 상인사명 오니를 잡은 큐조로가 말하길 어떤 검사 오니가 자신을 도와 아카자를 퇴치했고 그의 실력은 엄청나며 그의 목적은 인간이 아닌 무잔이었기에 일단 놔두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큐조로와 함께 싸웠던 오니가 바로 저 오니인가 싶어 텐게는 그저 경계만 할 뿐 섣불리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의 무이치로는 뒤를 돌아 슥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텐게는 거참 기묘한 꼬맹이로군. 하지만 혼자서 상현노인을 잡아내다니 대단한 녀석인 건 틀림없군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아카자의 피를 가지고 타마요에게 가게 된 단지로 타마요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상현의 피를 가져왔냐면서 심지어 상현삼의 아카자는 그야말로 엄청난 검을 역시 해외업을 쓰는 검사는 다르군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타마요는 아카자의 피를 들고 곧장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그런데 어떻게 타마요씨가 내가 해외업을 쓴다는 걸 안 거지? 라며 어리둥절했죠. 타마요에게 해외업을 보여준 적도 없었을 뿐더러 자신 역시 해외업이라는 이름을 쿄조로에게 처음 들었던 건데 타마요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지로는 그것에 대해 물어보려고 타마요의 연구실로 들어갔는데 타마요의 연구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탄지로는 타마요를 찾다가 그 책상에 놓여진 어떤 보고서를 찾게 되었죠. 그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써져 있었고 그 이름 옆에는 X자와 함께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계속 그 보고서를 읽어가며 꽤나 많은 실험을 실패하셨구나.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실험한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 그곳에는 레이코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그리고 죽은 가족들의 이름까지 전부 다 쓰여 있었죠. 죽은 가족들 옆에는 X자와 함께 오니가 되지 못하고 사망이라고 쓰여 있었고 레이코는 오니가 되었지만 유아적 퇴행을 일으킨 부작용 발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걸 보고 생각해보니 레이코 역시 자신과 똑같이 부자의 지배를 벗어나오니 그것에 대해서 레이코가 특별한 것인가 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타마요가 인위적으로 만든 오니였기에 그런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때 이곳에 제 허락 없이 왜 들어온 거죠? 라는 타마요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고 탄지로는 이게 다 무엇이냐고 설마 당신이 내 가족들을 죽이고 레이코를 오니로 만든 거냐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이게 다 무잔을 죽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무잔을 죽이지 못한다면 결국 더욱더 많은 인간들이 희생이 될 테니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그게 왜 하필 우리 가족인 거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건 바로 너네 가문은 태초해역 검사 요리체 해협을 쓸 수 있었기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예전 타마요는 계속해서 무잔을 죽이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무잔의 저주를 벗어난 오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한 검사를 오니로 만들어 무잔에 대항하고자 했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찾아다닌 끝에 요리츠가 해협을 어떤 숫제이 가문에 알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행방을 쫓아 산속에 있는 카마도 가문의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타마요는 자신이 만든 오니들을 보냈는데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가 그 오니들을 전부 베어 죽여버렸고 타마요는 자신의 힘으로도 탄지로는 이길 수 없을 거란 걸 알았기에 탄지로를 오니로 만드는 것은 포기를 했고 그가 수명이 다해 죽는다면 그의 가족들을 오니로 만들 계획을 가졌던 거였죠. 그렇게 타마요는 탄지로가 죽은 것을 알자 카마도 가문을 습격하게 했는데 거기서 오니가 되는 것을 성공한 것은 레이코 뿐이었지만 레이코는 아무래도 해외업을 쓸만한 이성을 갖지 못한 것을 알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레이코를 멀리서 감시하던 타마요는 자신이 습격했을 때 그 집에 오지 않았던 아이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탄지로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에 그를 오니로 만들려고 했지만 탄지로 곁에는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있었고 그 후에는 전수주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있었기에 탄지로를 오니로 만들 수가 없었죠. 그렇게 타마요는 인내하며 기다렸고 탄지로가 귀할대 선별 시험을 치르고 혼자 임무를 다닐 때를 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아주 운이 좋게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무이치로에게 당하고 말았고 빈 상태에 빠진 탄지로를 오니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탄지로는
그 모든 진실을 듣고 이 모든 것이 다 타마요의 소나기에서 놀아났던 거란 걸 알고 엄청난 분노를 했고 우리 가문의 원수 용서 못해 라고 하며 타마요에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탄지로의 칼은 타마요의 목 앞에서 멈춰섰고 어째서 타마요의 목을 벨 수 없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타마요는 안타깝게도 당신과 네이코는 저를 공개할 수 없답니다. 제가 만든 약에 본인의 피를 섞어 상대로 온이로 만들게 되면 무장의 저주와 비슷하게 주인을 공개할 수 없게 되거든요 라며 씩 웃었죠. 탄지로는 몇 번이고 타마요를 다시 공격해보려겠지만 자신의 몸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의 원수를 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굴욕감까지 찾아오게 되었죠. 타마요는 그래도 당신이 부잔을 죽여주기만 한다면 당신과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은 진짜라며 더 열심히 분발해서 12개월의 오니들을 무너뜨려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타마요로부터 상해 노니가 출마할 거라는 어떤 장소를 들은 뒤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귀살대 검사들의 일륜도를 만드는 노국 마을이었고 타마요는 도대체 이런 장소와 정보를 어떻게 알아낸 거지? 라는 의문을 가졌죠. 그런데 그때 오니의 기척이 느껴졌고 탄지로는 긴장하며 그쪽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바로 무이치로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를 보고 넌 저번에 만났던 그 오니? 라며 칼을 빼들었고 무이치로는 어라? 네 녀석 죽지 않고 오니가 되어버렸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탄지로는 무이치로를 마주치고선 곧바로 헤어오브 시연에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무이치로는 순간 엄청난 위압감을 느껴 다레오브로 그 공격을 받아친 후 꽤나 놀랐죠. 오니가 되었다고는 하나 갑자기 이렇게 강해졌다고? 아예 예전에 썼던 검술이랑 다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탄지로는 역시 이 오니는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뛰어들었고 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주변을 조사시켜버렸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인간들의 목소리로 들리는 비명이 울려 퍼졌고 마을 저편에서는 적의 침입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동시에 강한 상현의 귀기를 느끼게 되었는데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나는 상해노니가 아닌 이 녀석과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는 상해노니를 죽여야 하거든 이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에 꽤나 놀랐고 너 조은이들과 함께 이곳을 습격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나는 저 녀석들을 죽이러 이곳에 온 거다. 그러니 방해하지 말아줄래? 라고 차갑게 말했고 탄지로 역시 여기서 무이치로를 계속해서 상대하고 있다 보면 상해노이들에 의해 많은 인간들이 죽게 할 테니 일단 상해노이들부터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의 탄지로는 말없이 오니를 쫓아 뛰어갔고 무이치로는 탄지로가 간 곳과 다른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이치로가 간 곳에는 눈에 상해노의 표식이 있는 교코가 신나게 대장장이들을 죽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교코는 도망가는 어린 도공 한 명을 위협하며 낄낄거렸는데 그때 무이치로가 빠르게 뛰어와 교코를 막아섰고 교코는 네 녀석은 뭔데 여기 있는 거냐고 여긴 상인들에게만 위치가 공개되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며 의아해했습니다. 그의 무이치로는 네 녀석들을 베어버리라고 그 빌어먹을 상해노니가 시켰거든 이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그의 교코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냐며 이곳은 내가 즐길 테니 너는 다른 데 가서 놀아라고 허이허이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무이치로는 교코에게 뛰어들어 칼을 휘둘렀고 교코가 내주었던 팔을 잘라버리게 되었죠. 교코는 이 녀석 엄청난 스피드다 라고 하며 빠르게 항아리로 숨은 뒤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모습을 보고선 다시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교코는 마치 무이치로를 조롱하듯이 계속 항아리로 숨어 도망다녔고 회피력 하나만큼은 상현들 중에서도 내가 으뜸이라며 도발했죠. 그때 무이치로는 딱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며 다레옵을 시연했고 여러 개의 참격을 만들어 교코를 향해 날렸습니다. 교코는 황급히 다른 항아리로 이동을 했지만 무이치로는 전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레옵 참격들로 베어버리며 나갔고 항아리째 베어버리고 말았죠. 교코는 이 자식 이거 진심이냐? 장난은 끝이다. 이제 제대로 상대를 해주지 라고 하며 완전체 모습으로 변신했고 수천 개의 마비 독침을 날렸습니다. 그의 무이치로는 그 독침들을 전부 튕겨내다가 갑자기 칼을 칼집에 집어넣은 뒤 피하기 시작했죠. 교코는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라며 더욱더 많은 독침을 날렸는데 무이치로는 마치 회피하는 연습을 한 듯이 그걸 전부 보고 피했고 집중력이 강화될수록 그 독침을 여유롭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교코는 원거리 공격이 안된다면 근거리 공격으로 박살내주마 라고 하며 뛰어들어 주먹을 날렸는데 무이치로는 발도를 하며 교코의 팔을 베어버렸고 교코는 이 감각
예전에 코쿠시보에게 깝쳤을 때 배웠던 감각이랑 똑같아 라며 섬뜩한 기분이 들었죠. 무이치로는 너도 약하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칼을 여러 번 휘둘렀고 교코는 그대로 몸이 조각조각 베어져 버렸습니다. 교코는 이런 어린 꼬마 녀석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네 녀석이 이러고도 부자님이 가만두실 것 같으냐며 소리를 쳤는데 무이치로는 싸늘하게 걱정마 그 녀석도 내가 베어버릴 거니까 이라고 한 뒤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탄지로는 상인한 탱구를 발견하고선 곧바로 뛰어가 헤어업으로 목을 베어버렸는데 한 탱구는 분열되어 각기 다른 분신으로 되살아났고 4명까지 늘어나 탄지로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네즈코도 탄지로를 돕기 위해 튀어나와 분신들을 상대했는데 탄지로는 이 가까이의 오니들이 강하긴 하지만 아카자 정도까지는 아니란 것을 알았고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한 탱구의 분신들의 수많은 혈기술을 내비친 세계로 전부 파악한 뒤 피해버렸고 빠르게 그들에게 접근해 헤어업으로 목을 베어버리며 나아갔는데 4마리의 목을 다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되살아나 탄지로 네이코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몇 번이고 자신의 검으로 이온이들을 베고 태워버렸지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분명 다른 비밀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들의 기척을 집중했고 그들은 다른 오니들에게서 느껴지던 약점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약점이 없는 생물은 없기에 이건 분명 본체가 따로 있다는 걸 유추했지만 4마리나 되는 오니들에게서 벗어나 본체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의 옷 검술이 날아와 분신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미치리는 탄지로 쪽을 보고 탄지로에게도 매서운 공격을 날렸죠. 탄지로는 그 검술을 방어한 뒤 저는 적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고 미치리는 잉? 그러고 보니 귀할 때 옷을 입고 있네? 라며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이 오니의 본체는 따로 있고 그 본체의 목을 베어야 퇴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강해 보이니까 그 오니들을 좀 상대해달라고 내가 본체를 찾아 목을 베겠다고 했죠. 미치리는 확신에 찬 탄지로의 말에 얼떨결에 알겠다고 맡겨달라고 했고 탄지로는 최대한 빠르게 본체를 찾아 미치리가 다치지 않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빠르게 한탱구의 본체를 찾아 나섰고 한탱구의 냄새를 집중하자 커다란 나무 틈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의 탄지로는 그대로 헤어볼 시전에 한탱구를 공격했고 한탱구는 어떻게 여길 찾은 거냐며 허겁지겁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놓치지 않겠다면서 본체를 따라 뛰어갔는데 그때 교코를 퇴치하고 온 무이치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한탱구는 그런 무이치를 보고선 너 오니구나 빨리 저 자식을 막아줘 라고 소리쳤죠. 그의 무이치로는 한탱구를 보고선 씩 웃은 뒤 그대로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마주치게 된 탄지로와 무이치로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가 동시에 각자의 옵을 시연에 뛰어들었고 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서 그 누구도 밀리지 않는 상황. 서로는 서로의 실력에 꽤나 감탄하고 있었는데 이토록 강해진 자신과 호각이라는 건 확실히 엄청난 전투력과 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무이치로는 넌 나와 같은 동료 넌 어째서 상해노이를 공격한 거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나는 내 동생과 인간으로 대로하기 위해 부자를 죽여야만 해. 그리고 내 가족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말 듣고 탄지로가 자신과 같은 상황이란 것을 알았고 너는 그럼 누가 오니로 만든 거지? 라고 물었죠. 탄지로는 나는 타마요라는 오니가 나를 오니로 만들었고 내 동생 네이코도 그 여자가 만들었다며 그리고 코쿠시보라는 오니에게 그 여자가 약을 줘 너도 오니가 된 거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대충 상황을 이해했고 너도 결국 최종 목표는 나와 같은 셈이니 동맹을 맺고 최종 목표를 이룬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죠. 탄지로는 그에 망설이게 되었는데 확실히 동맹을 맺는다면 엄청난 전력이 되겠지만 이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사콘지 스승님을 죽인 또 하나의 원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네가 사콘지 스승님을 죽이고 많은 귀할 대원들을 죽인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했고 무이치로는 그건 내 의지가 아닌 코쿠시보가 내 기억을 지우고 시켰던 일들이었다고 했죠. 그 말 들은 탄지로는 자신도 의도치 않게 귀할대 검사 한 명을 죽게 만든 적이 있었기에 무이치로를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한편 미치리는 자신이 열심히 상대하고 있던 한탱구의 분신들이 갑자기 먼지가 되어 사라지자 정말로 그 검사 오니가 상현 오니를 죽였구나 라며 놀라워했고 귀할대 내에서는 오니 검사가 귀살대를 도와 상현 오니들을 처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기에 바로 그 오니가 저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미치리는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무이치로를 보고선 맞다 저 오니도 검사오니인데? 라며 검사오니가 두 명이라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 무이치로가 자신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간 것이 생각나 무이치로에게 넌 그때 나와 싸웠던 오니 왜 그때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야? 라고 물었죠. 무이치로는 그에 딱히 널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오니들을 죽이려는 내 앞길을 막아선다면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은 탄지로는 무이치로가 그 이후 귀달대 검사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이치로에게 동맹을 맺고 함께 상윤오니와 무장을 처치하자고 했죠. 그렇게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함께 타마요에게 가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타마요에게 당신이 코쿠시보 한 통속인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를 무잔이 있는 무한성으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무이치로를 보고선 코쿠시보 역시 훌륭한 칼을 갈아놓았다는 것을 알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라면 분명 무잔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타마요는 코쿠시보에게 연락을 해 때가 되었다며 무한성으로 이들을 불러들이게끔 했고 타마요 역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장에게 상윤의 오니들을 퇴치한 실력 좋은 오니들이 나타났다며 이들을 새로운 상윤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무자는 흥미롭다는 듯이 그들을 불러들였죠.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무자네 앞에 다가갔고 무자는 그들을 보고선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자는 어째서 이 녀석들의 생각이 전혀 읽히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동시에 칼을 뽑아 무자를 공격해 목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무자는 목의 약점을 극복한 상황이었고 다시 재생한 뒤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공격해 날려버렸습니다. 무자는 이게 감히 무슨 짓이냐며 열이 받았고 다른 오니들을 불러 이것들을 막으라고 했죠. 그렇게 상윤이 도우마가 도출이 되었는데 도우마가 오자마자 코쿠시보가 도우마를 달의 호흡으로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다른 오니들 역시 탄지로와 무이치로에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베어버렸습니다.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는데 코쿠시보는 무자의 저주에 의해 무자는 공격만 하지 못할 뿐 무자의 저주로 행동을 강제할 수는 없었죠. 코쿠시보는 오늘로써 달의 호흡이 최강이라는 걸 증명해주겠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도우마는 갑작스레 시작된 코쿠시보의 싸움에 당황했지만 도우마 역시도 코쿠시보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진지하게 결투에 임하게 되었죠. 부자는 코쿠시보 녀석 내가 지금껏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라며 분노했고 이 싸움이 끝난 후 모든 힘을 빼앗고 태양빛에 소멸시켜 죽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다시 무장에게 뛰어들어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공격을 했는데 무자는 이 두 마리의 오니는 갑자기 어디에 있다가 튀어나온 거냐며 촉수를 뻗어 대응을 했죠. 그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무자의 촉수들을 전부 베어버리게 되었고 무자는 그럼 이거 어떠냐며 엄청난 충격파를 주변으로 뿜어 그들을 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와 탄지로의 신체 능력은 이미 상윤의 오니를 뛰어넘은 수준이었기에 무자의 공격에 맞게 되더라도 재생을 하며 다시 덤벼들었죠. 무자는 지금껏 다른 오니와의 싸움은 해본 적이 없었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가장 경계하던 검술 요리체 헤어흡과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을 쓰는 오니라는 것에 공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우마와 한참 싸우고 있던 코쿠시보 그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을 전부 다 부셔버렸는데 도우마는 자신의 모든 혈기술에 대해서 전부 대응해버리는 코쿠시보를 보며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느꼈습니다. 코쿠시보는 예전 도우마가 아카자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도우마의 모든 능력을 기억해두었던 것 반면 도우마는 코쿠시보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 정보에서조차 압도적으로 불리했죠. 도우마는 자신의 모든 전력을 꺼내기 위해 무빙수련보살을 시연해 공격을 했는데 코쿠시보는 내친 세기를 통해 그 공격을 전부 회피한 뒤 부숴버렸습니다. 그 뒤 코쿠시보는 도우마에게 빠르게 접근해 도우마의 몸 곳곳을 달의 호흡으로 베어버린 뒤 이전에 귀살대 검사에서 뺏은 일륜도를 꺼내 도우마의 목을 베어버렸고 도우마는 자신의 완패를 인정하며 반란의 끝을 보고 싶은데 아쉽다는 말을 남긴 뒤 소멸해 갔습니다. 코쿠시보는 나머지 오니들도 베어버리며 탄지로 쪽을 쳐다봤고 탄지로가 해협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에 씩 웃으며 타마요 녀석 나 몰래 저런 녀석을 키우고 있었던 건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코쿠시보는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함께 무잔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은 점차 어떠한 황홀한 느낌을 주게 되었습니다. 탄지로가 뛰어올라 먼저 공격을 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 무이치로가 뛰어올라 공격을 하는 패턴은 마치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고 달이 지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연상시켰죠. 무자는 이 공소가 완벽한 둘의 검술이 쉴 새 없이 몰아치자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둘은 어느새 서로의 검술에 더욱더 불타올라 어느새 칼은 혁도로 변해 무잔을 데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잔은 그의 이전에 당했던 요리치 혁도가 생각이 났는데, 요리치는 인간 자체가 완벽한 강함을 가졌다면 이 둘은 검술 자체가 완벽하다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무이치로 탄지로는 계속해서 무잔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무잔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오니들에게 심어놓았던 저주의 힘을 걷어들여 힘을 증폭시켰습니다. 무잔은 그 힘을 가지고 무이치로와 탄지로를 향해 쏟아냈고, 그 한방 한방의 파괴력은 무한성을 전부 파괴시켜버릴 정도였죠. 무잔은 자신의 진짜 힘에 도취되어 이 힘이라면 그 예전 요리치도 이길 수 있겠다며 더욱 부번했습니다. 그 힘에 무한성이 붕괴되어 하급의 오니들은 전부 그 안에 깔려 죽게 되었고, 타마와 코쿠시보, 무이치로, 탄지로만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죠. 무자는 아직도 살아남았느냐며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향해 파괴 광선을 날려댔는데,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어렵지 않게 피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잔의 파괴력은 엄청났지만 그저 힘으로만 찍어 누르려고 할 뿐 싸움 방식이 있어서 어떤 날카로운 기술이 없었기에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맞출 수가 없었죠. 무자는 쥐새끼 같은 녀석들이 자꾸만 피한다며 짜증을 냈고, 무잔이 힘을 계속해서 남용하자 점점 무잔의 파워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무이치로를 바라봤고, 무이치로 역시 탄지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 뒤 각자의 호흡을 시전했죠. 무자는 이제 그만 죽어버리라며 촉수를 뻗어 공격했는데, 순간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쏜살같이 튀어나갔고 해의 호흡과 달의 호흡으로 무잔을 갈기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잔은 힘을 많이 소진한 상태라 파괴광선 대신에 촉수를 뻗은 거였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그것을 알았기에 최애의 공격을 퍼붓게 되었죠. 그렇게 무잔은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며 겨우 재생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런 무잔의 앞에는 코쿠시보가 서 있었습니다. 무잔은 코쿠시보, 어서 저 녀석들을 막아라 라고 부르쳤는데, 코쿠시보는 드디어 내 몸 안에 있던 이 녀석의 기분 나쁜 기운이 사라졌구나 라고 하며 달의 호흡으로 무잔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그리고 그 옆으로 타마요가 다가와 어떤 약을 뿌렸고, 무잔은 몸이 까맣게 타버리기 시작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타마요는 수백 년간 이날만을 위해 만들어온 약이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싸늘하게 말했고, 무자는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자 그대로 먼지가 되어 소멸하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자신이 만든 달의 호흡이 결국 무잔을 몰아넣고 죽였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고, 타마요는 자신의 원수를 데워버렸다는 것에 묵은 앙금이 사라지는 데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에게 다가가 이제 약속대로 당신과 싸울 수 있도록 저주를 풀어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타마요가 이제 네이코와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죠. 타마요는 무잔을 죽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제 무잔이 없으니 내 나름대로의 새로운 오니의 세상을 만들 거라고 이미 그것은 코쿠시보와 합의를 했고, 둘이서 세상을 양분할 거라며, 그러니 탄지로 당신도 내 호위무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에게 아직 달의 호흡의 위상을 끝까지 높인 것은 아니라며 저 해협을 쓰는 오니 녀석을 상대해서 죽인다면 그때야말로 진짜로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했죠. 무이치로는 알겠어, 저 녀석만 이긴다면 된다는 거지 라고 하며 탄지로를 향해 다가갔고, 탄지로는 엄청난 분노를 내뿜으며 무이치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무이치로는 싸늘하게 달의 호흡을 시전했고, 탄지로는 분노의 힘으로 해협을 시전한 뒤 자세를 잡았죠. 그렇게 둘은 동시에 튀어나갔는데 서로를 스쳐 지나가며 그대로 쭉 달렸고, 무이치로는 타마요를 향해 달의 호흡 공격을 날려 그녀를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는 코쿠시보에 뛰어들어 해의 호흡으로 공격을 퍼붓었죠. 타마요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비명을 질렀고, 탄지로가 네 녀석을 죽이지 못하고 내가 코쿠시보를 죽이지 못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원수를 베어버리면 되겠지 하고 싸늘하게 말했고, 무이치로는 그대로 가차없이 타마요의 목을 베어버리게 됐습니다. 코쿠시보는 오히려 잘 되었다며 내가 직접 해호흡 사용자를 꺾어버리고 달의 호흡을 최강으로 만들겠다며 탄지로와 맞부딪히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렇게 코쿠시보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싸웠는데, 탄지로는 이미 무장과 큰 싸움을 벌인 탓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점차 코쿠시보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결국 해호흡도 달의 호흡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계속해서 몰아붙였고,
탄지로의 몸의 재생 속도도 현저하게 느려지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때 타마요가 무이치로에 의해 소멸한 것을 보고 무이치로는 내 원수를 갚아줬다며 내가 여기서 이자를 이기지 못한다면 레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지 못하고 무이치로 역시 영원히 코쿠시보에 종속되어 이용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코쿠시보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죠. 그렇게 코쿠시보는 탄지로에게 뛰어들어 다시 몰아붙였고 그러다가 둘은 칼을 맞대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코쿠시보에게 점점 힘에 밀리며 한쪽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그 순간 어떤 액체가 날아왔고 코쿠시보와 탄지로의 몸에 닿게 되었죠. 그 순간 코쿠시보의 몸은 검은 불이 일어나 닿기 시작했고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반면에 탄지로는 아무렇지 않는 상황. 탄지로는 그 틈에 코쿠시보를 공격해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탄지로를 죽였을 때 타마요가 가지고 있던 약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약은 아까 부전에게 뿌렸던 부전의 세포를 데워버렸던 약. 그 약에는 타마의 귀가 느껴졌기에 타마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걸 알았고 이 약은 부전의 세포로 온이가 된 코쿠시보에게는致命적이지만 타마의 피로 온이가 된 탄지로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 약을 그들에게 던진 거였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증폭시키기 시작했고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 모습에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다가 갑자기 여유로운 미소를 짓게 되었고 해외 호흡을 지어나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런 탄지로에게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며 덤벼들었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의 달의 호흡이 뒤에서 날아와 공격을 했고 탄지로 역시 해외 호흡으로 무이치로의 리듬을 맞추며 코쿠시보를 공격했죠. 코쿠시보는 설마 아까의 무장처럼 힘을 억지로 증폭시키는 바람에 무이치로에게 걸려있던 저주가 풀려버린 건가? 라며 당황했는데 이미 그걸 알아차렸을 때 늦었고 무장에 발라버렸던 해와 달의 시너지는 코쿠시보에게도 몰아치며 코쿠시보의 온몸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자신이 그 검소를 당해보니 항상 해외호흡을 요리치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해외호흡과 함께 싸우는 걸 선택했다면 자신도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검술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절망했죠. 그때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동시에 코쿠시보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러 베어버렸고 코쿠시보의 목은 땅으로 떨어져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코쿠시보와 타마요 무장까지 전부 죽이긴 했는데 이젠 어떻게 하면 좋지? 인간으로 되돌아갈 방법은 없어진 건가? 라고 허망하게 말했죠. 탄지로는 일단 레이코가 있는 타마의 아지트에 가면 무언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유시로가 타마의 죽음을 듣게 되자 자신도 그럼 이제 그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타마요는 꽤 오래전부터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을 개발을 해놨었지만 그걸 쓰지 않았다며 그 약을 찾아냈고 탄지로는 자신이 먼저 그 약을 먹고 인간으로 변한 뒤 레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 뒤 무이치로에게 너는 어떻게 할 셈이냐 물었고 무이치로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자 너도 가족들을 전부 잃은 상황이고 나 또한 레이코 빼고 전부 다 잃은 상황이니 너도 그냥 인간이 된 후에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떠냐고 내가 형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무이치로는 탄지로의 모습에서 형 유이치로의 모습을 떠올렸고 난 형 말을 잘 안 듣는 동생이 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그런 건 아무 문제 없다며 따뜻한 미소를 짓게 되었죠. 그의 무이치로는 비씩 웃으면서 그 약을 마시고 인간이 되면서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수이자 라이벌처럼 등장했던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마지막에는 함께 서로의 원수를 처치하고 가족처럼 되는 나름의 해피엔딩을 그려봤네요. 확실히 무이치로는 어떤 컨셉을 잡아도 참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